박용근은 창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꽉 쥐었습니다. 76회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죠. 미국행 비행기 표를 들고 있는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입을 다물고 살아온 그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의 여행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꼭 와주세요. 제발요. 손녀 민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손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결심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용근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 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군번줄과 영문으로 쓰인 감사장이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직인이 찍힌 그 종이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했던 일은 그저 전우를 구한 것뿐이었는데 박용근은 중얼거렸습니다. 타이거 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포위된 미군 부대를 구조하는 작전에 참여했었어요. 미군 장병 17명의 생환에 기여했던 그 순간은 그에게 영광이 아닌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로서의 삶은 평온했어요.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첫 미국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피해왔던 기억과의 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짐은 다 챙겼어? 아내의 목소리에 박용근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가죽 가방에 감사장과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증거였죠. 다 챙겼어. 박용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긴장된 표정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의 침묵을 존중해왔습니다. 오늘만큼은 그가 스스로 말문을 열기를 기다렸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박용근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습한 정글, 귀를 찢는 총성, 그리고 포위된 미군 부대를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까지 그는 공포를 느꼈지만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우회였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전장의 형제였죠. 비행기는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았습니다. 박용근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JFK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박용근은 천천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국내선 환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뉴저지에 있는 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국내선을 한 번 더 타야 했습니다. 낯선 영어 안내방송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찾아갔죠. 박용근은 환승 카운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여러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중 한 줄 위에는 군인 앤드 퇴역 군인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인과 퇴역 군인을 위한 우선 탑승 라인이었죠. 박용근은 잠시 그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50여 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망설임 없이 박용근은 그 줄로 향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낡은 가죽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주변의 미국 퇴역 군인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줄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불안함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차분하지만 무시가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어르신, 여긴 미국 퇴역 군인을 위한 전용 줄입니다. 일반 줄로 가주시겠어요? 박용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압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싸웠습니다. 타이거 부대,
1969년. 직원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전문적인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한국군이셨다고요? 그건 적용 안 됩니다. 이 줄은 미국 군인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옆에 있었던 건 미국 병사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이 슬며시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용근은 천천히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군번줄과 함께 미국 국방부 명의의 영문 감사장을 꺼냈죠. 그는 말없이 그 서류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문서를 바라보았어요. 영문으로 된 공식 문서에는 미국 국방부의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용근의 이름과 그가 베트남 전쟁에서 보여준 용맹함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죠. 특히 포위된 미군 부대 구조 작전을 통해 미군 장병 17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의 승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다른 공항 직원들도 이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용근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50년 전 정글에서 미국 병사들과 함께 싸웠던 그 자리를요. 직원이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옆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승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현직 미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박용근의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죠. 설마 박용근 상사님? 실존 인물이셨습니까? 미군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공항 직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용근의 이름을 알아본 장교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하고 경례를 취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에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에서 베트남 전쟁사를 공부했습니다. 타이거 부대의 전설적인 작전들 중에서도 박용근 작전은 특별히 다뤄지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미화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장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소년 같은 감탄이 어려 있었죠. 공항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영문 문서의 전문적인 용어와 군사적 표현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군 장교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는 박용근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전쟁 당시 고스트 타이거라 불렸던 한국군 특수부대 소속이셨습니다. 칠영식절 작전 당시 베트콩에 포위된 미 해병대 소대를 구출하셨죠. 적의 기관총 진지를 혼자 제압하시고 미군 17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셨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아니었다면 장교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스승의 아버지가 그날 구조된 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희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박용근은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5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왔던 그 기억이 이제는 낯선 타국의 공항에서 그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장교는 곧장 TSA 관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퇴역 군인들이 박용근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공항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적대적인 긴장이 아니라 경외와 존경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침묵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서서히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박용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베트남의 습한 정글과 귀를 찢는 총성, 그리고 공포에 질린 젊은 미군 병사들의 얼굴이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웅이 되어 있었죠. 내가 한 일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박용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겸손함은 그의 용맹한 만큼이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공항의 모든 시선이 박용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TSA 관리자와 미군 장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경외감과 존중이 읽혔습니다. 반세기 전의 전장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제 뉴욕의 붐비는 공항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죠. 박용근은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그를 다시 찾아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만 조용한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말없이 하지만 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TSA 관리자, 수석 보안 책임자, 항공사 직원이 잇따라 박용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의심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존경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직접 모시겠습니다. TSA 관리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저희 VIP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대기하시다가 우선 탑승하시겠습니까? 항공사 직원이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박용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수많은 총성과 폭발음 속에서 17명의 젊은 미국 병사들을 이끌고 정글을 헤쳐나가던 그날의 기억. 그때도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박용근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라운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관리자들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의지를 존중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용근은 여전히 퇴역군인 우선 탑승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장소였습니다. 미군 장교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상사님, 저는 소령 마이클 윌슨입니다. 제 스승의 아버지가 당신 덕분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용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이클 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모두 병사였을 뿐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깨달은 깊은 진실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했고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인간성이었습니다. 이미 공항 전체는 그를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었어요. 주변의 승객들은 그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경애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침묵이었죠. 퇴역군인들 몇몇이 박용근에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지애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전쟁을 겪었지만 다른 유니폼을 입었던 이들 사이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한 백발의 퇴역군인이 박용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베트남 72년. 해병대였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였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용근은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노병의 손에는 세월의 주름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공항 직원들은 정중하게 박용근에게 우선 탑승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소박한 대답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죠. 영웅을 자처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그의 위대함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었고 박용근은 차분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어요. 그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그를 향한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입구에 서 있던 젊은 현역 군인들이 그에게 보낸 조용한 격려였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가르며 뉴저지로 향했습니다. 박용근은 창가에 앉아 미국의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것이 박용근의 방식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했을 때 박용근의 심장은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공항에서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곧 만나게 될 손녀 민지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기대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뉴저지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박용근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낡은 가죽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그 안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용근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그는 문득 자신이 진정으로 왜 이 여행을 결심했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손녀의 졸업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뉴저지 도착 게이트가 보이자 박용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보았어요. 손녀 민지가 게이트 입구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나가는 승객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죠. 민지가 박용근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녀의 외침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죠. 박용근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뛰어와 안겼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용근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죠.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괜찮다. 오랜만에 옛 생각이 좀 났지. 박용근이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에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이 숨겨져 있었지만 민지는 단순히 비행기 여행이 할아버지에게 낯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비행기 타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어요. 괜찮았다. 내가 걱정할 것까진 없어. 박용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그 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낡은 가죽 가방일 뿐이었죠. 집에 가면 할머니가 보내신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민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박용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박용근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가 지나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침묵으로 덮어두었던 과거가 이제는 그의 현재와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듯한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뉴저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지는 연신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용근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길은 종종 창밖으로 향했지만 귀는 늘 손녀의 이야기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낯선 나라, 낯선 도시,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졸업식이에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용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JFK 공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미군 내부 게시판에 공유되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격려했다라는 간결한 설명과 함께 박용근의 사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소령이 올린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죠.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민지가 가리키는 곳에는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손녀가 이국 땅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지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많이 좁지만 할아버지가 주무실 방은 따로 준비해 뒀어요. 그녀가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박용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박용근은 작은 베란다에 나가 미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50년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였습니다. 젊은 군인으로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전우들을 구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죠. 할아버지, 식사 준비됐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박용근은 천천히 식탁으로 향했어요. 손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이 그를 반겼습니다. 이국적인 환경 속에서 만난 익숙한 맛은 그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지는 졸업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는 가족들이 참석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처럼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 환영받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용근이 대답하려는 순간 민지의 전화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에서 찍힌 박용근의 사진과 함께 영어로 된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이클 소령이 올린 게시물이 소셜미디어로 확산된 것이었죠. 민지는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용근은 잠시 침묵했어요.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낡은 군번줄과 미국 국방부의 감사장을 꺼냈어요. 내 할아버지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단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었죠. 할아버지,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박용근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감사장을 손녀에게 건넸어요. 전쟁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지, 영웅이든 아니든.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 낡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영문으로 적힌 공식 문서였지만 그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것도 놀라웠지만 그가 그 이야기를 왜 숨겨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어요. 그러나 박용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죠. 대단한 건 없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지.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가슴 깊이 간직해온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거친 손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죠. 내일 조금 산책할까? 박용근이 화제를 바꾸며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공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박용근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이국적인 환경이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공항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금함과 함께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박용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보고 판단하지. 난 그 줄에 설 자격이 있다고 믿었을 뿐이야. 그의 간결한 대답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할아버지를 단순한 가족이 아닌 깊은 인생 경험을 가진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가끔은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박용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지.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민지의 대학 생활과 미래 계획으로 옮겨갔습니다. 박용근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에게는 과거보다 손녀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지의 친구들이 방문했어요. 그들은 모두 박용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2달 후 한국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박용근은 자신의 작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바랜 감사장과 낡은 군번줄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깊이 숨겨두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그의 삶의 일부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박용근은 손녀가 보내온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졸업식 사진, 그리고 졸업식 날 특별 손님으로 그를 소개했던 순간의 사진들. 그날은 예상치 못하게 많은 미군 관계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었죠. 박용근은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감사장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살아생전 붙여둔 손글씨 쪽지가 있었어요. 조용히 빛나는 사람, 누구보다 강한 사람. 그것은 그의 본질을 정확히 담아낸 문장이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의 일은 이제 조용히 가라앉았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군사 커뮤니티에서 고스트 타이거의 이야기는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몇몇 군사 역사가들은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용근은 여전히 소란을 원치 않았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용근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민지 손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럼 너는? 박용근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쟁 역사 박물관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에 관한 특별전을 준비 중인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싶대요. 박용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가 이제는 역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조하마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한 그의 결심이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박용근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핀 꽃들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는 문득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본 한 송이 야생화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있던 그 꽃은 어쩌면 그 자신과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박용근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아내의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죠. 저녁이 깃들자 그는 천천히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그가 구했던 미국 병사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박용근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고 별빛 아래 잠든 세상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박용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묵도 중요했지만 때로는 진실을 나누는 용기도 필요했죠. 그날 밤 박용근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군인이 되어 정글을 뛰어다녔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평화가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박용근 상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두를 숙이게 만들었다.